있냐. 이제 그 경매 낙찰 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공통점들은 이제 3 금융권. 여러분들 1 금융권, 2 금융권, 3 금융권이 있어요. 2 금융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농협 같은 데 이런 데가 2 금융권이에요. 새마을금고 2 금융권입니다. 그런데 3 금융권, 저축은행 가 그것을 깨닫는 거와 제가 부동산 경매 이야기 뭐 이렇게 유튜브 한 것도 오래됐고 이야기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다른 사람의 부동산 채널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역겨워서. 이게 도저히 모니터링을 못 해요. 경매 이야기할 때 채권자 중에 대부업과 제3금융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딱 두 개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몰라서. 아니면 은큼해서예요. 이야기를 10년 넘게 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했고 예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2일 정한영입니다.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못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가 좀 바빴고 물론 지금도 바쁘지만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런 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준비하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 인제 오픈하기 위해서 인제 다시 지금 유튜브 채널도 지금 열었습니다. 열었고 이게 지금 화면이나 영상이 지금 소위 말해 좀 조정이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오늘도 하지 않으면 또 미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인제 가장 큰 이유는 예 제가 유튜브 보느라고 유튜브를 못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뭐 "왜 유튜브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없고 그냥 안 하기 시작하니까 또 계속 안 해지고 한다고 해서 뭐 큰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요즘 뭐 국가 어떤 예 국가에 지금 큰일이 있죠. 있는데 그 뭐 국가 일이고 또 개인들 각자 또 자기의 삶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봐야 하니까. 부동산 이야기는 사실 뭐 좀 화가 나서 못 하겠어요. 화가 나서. 막 하도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해야 하니까 오늘 경매 아무래도 뭐 별로 관심은 없는데 하던 일이니까. 예. 지지 옥션은 이렇게 기사를 꾸준히 내죠. 꾸준히 내는데 아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사에 돈을 주고 내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제 지지 옥션에 관심도 끌고 뭐 서비스도 제공하고 하여튼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라고 지지 옥션에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이유는 없죠. 이제 정보 제공을 위한 자기들 목적이죠. 돈 벌기 위한. 근데 너무 인제 왜곡이 돼서 그거는 뭐 벌써 10년 전에도 그랬고 항상 수법이에요. 뭐 이걸 가지고 크게 이제 문제 삼지는 않으니까. 다만 이제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넘어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넘어가는 게 문제인데 지금 낙찰률이 올랐다라고 돼 있어요. 낙찰가율도 올랐고 강남 서초 송파 96.4, 100.8, 108.8% 이렇게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뭐 30억 50억 짜리 하는 아파트값이 어떤 놈이 사는가 보다. 경매로 감정가 다 주고.' 우리 뇌가 갖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착시. 이 뇌가 참 얘가 비정상이에요. 항상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저도 인제 부모님이 인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인제 치매약을 드시는데 인제 예방적인 차원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제가 인제 탁 듣다가 인제 하도 화가 나면 한마디 하죠. "아니 지금 치매 걸린 할머니가 뭘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 지금 다 치매라고. 하여튼 아들들은 좀 불친절하죠. 아들들이 참 불친절해요. 아무리 잘해도 이 자식 아들이라는 놈들은 다 살갑게 하지도 않고 딸에 비해. 집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래도 엄마들은 아들에 대한 집착이 크죠. 딸보다 확실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엄마만 아들을 좋아하지 아들은 뭐 지 여자 좋아하는 거지. 자기 딸 좋아하고. 예. 자 이게 왜 사실은 뭐 10년 전에도 했었던 이야기고 맨날 하는 얘기인데 아침 드라마처럼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또 들어도 몰라.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 뇌가 이게 딱딱 뭐 한번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우린 또 잔소리하죠. 또 못난 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명확한 건 뭐냐면 한 번 들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명확하게 한 가지만 오늘은 오프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부터 이제 자주 인제 방송을 시작을 할 테니까 자 제가 오늘 다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요즘은 뭐 무료, 유료 굳이 뭐 유료 서비스 부동산 경매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 광고들이 많아서. 낙찰가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 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월 1일 날 있었던 경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인제 모니터가 이쪽에 있어서 그런데 물론 앞을 보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앞에 거는 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낙찰가율을 보면 얼마였어요? 108%, 108% 요게 화면이 잠깐만요. 조절 조금 해 볼까요? 아 그죠. 요렇게 해야겠네. 너무 쏠려서. 108% 였습니다. 108%. 아니 이 뭐 강남도 여기 황학동이구나. 황학동. 청계천 어떻게 됐든 108%가 나왔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 요즘 경매에 부동산이 떨어진다는데 안 좋은데 왜 저 지랄이지? 또 오르나?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수가 많지 않아요. 전체 부동산 거래량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라. 우리 당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아니다 당근 얘기가 아니라 의외로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을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파트라고 해서 서울에 나오는 아파트를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나오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살 수는 있죠. 지역이 되게 한정돼 있죠, 한정. 그죠?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살 수 있는 범위가 바운더리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막상 경매 정보에 들어가 보면 없어요. 별로 없어. 어쩌다 하나 나오는 거야, 어쩌다. 그것도 뭐 평수도 봐야지, 가격도 봐야지, 또 아파트냐 빌라냐,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뭐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선택할 폭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는 나오는데 선택할 폭이 없어요. 왜? 지역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선택이. 그죠? 만약에 이게 무슨 뭐 우리 그냥 롤렉스 시계다. 내가 뭐 롤렉스 시계를 차본 적은 없지만 롤렉스 시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어도 그걸 살 수 있죠. 하나만 나와도. 그러면 매주에 서너 개씩만 나와도 야 매번 응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법원 경매는 거의 물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면. 막상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전체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개별성도 있지만 또 경매가 많이 안 나와요. 왜? 사전에 다 팔려. 네. 또 이제 그 얘기까지는 그렇고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이 됐느냐. 우리가 다 개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가보다 어떠한 물건이 높게 낙찰이 됐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거나 그 시세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세무, 빚 때문에. 빚이 많이 진 물건은 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냥 채권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특히 우리 인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심하고요. 지방은 뭐 채권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99억 5천이었고 7억 6천, 7억 6천이었는데 매각이 됐어요. 이때도 매각이 됐고 요번에 또 매각이 됐네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죠? 있을 거예요. 롯데캐슬이야. 예. 아 되게 높게 낙찰되는 아파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 뭐 이게 제가 지금 사전에 미리 꺼내 놓고 이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조회수가 뭐 한 10,000 회에서 100,000회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심란하지 않게 또 내용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싹싹 우리 잘 끝머리에서 잘 만들어서 제공할 의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회수에 물론 그렇게 잘하면 조회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노력에 비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찌 됐든 자 근저당권이 11억 9,800 이잖아요. OK저축은행이 얼마예요? 청구 금액이 10억 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알으면 돼요 무조건. 절대로 근저당권 금액 이하로 낙찰을 놔두지 않아요. 물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축은행에서 지금 요구한 금액만큼 되지 않으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거래 자체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그 누가 넣은 거야 경매를. 이 지금 이 사이트에 제가 처음 와 봐서 지금 눈에 딱딱 안 들어오는데 어찌 됐든 네 핵심은 그겁니다. 아 OK저축은행에서 했구나. 네 OK저축은행에서 지금 요 금액 10억 이죠. 근데 요거보다 쪼끔 싸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내가 봤을 때는 뭐 OK저축은행에서 충분히 자기네들 그 받은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넣은 거니까. 그러니깐 결국은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이 입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입찰했어요? OK저축은행하고 이야기가 된 사람이 입찰을 했다라는 거죠. 채권 인수하는 조건으로. 예 뒤로 인제 어떻게 뭐 어 예 이렇게 저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입찰할 이유가 없죠. 그 입찰자 수가 어디 나오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우리 또 지금 예 일하러 가야 돼서. 자 경매에서 중요한 건 왜 경매 낙찰 가격이 오르느냐. 이제 그 경매 낙찰 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공통점들은 이제 3 금융권. 여러분들 1 금융권, 2 금융권, 3 금융권이 있어요. 2 금융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농협 같은 데 이런 데가 2 금융권이에요. 새마을금고 2 금융권입니다. 그런데 3 금융권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3 금융권입니다. 대부업이 아니에요. 3 금융권이 저축은행이에요. 네 1 금융권은 전국 단위로 어떤 금융업을 하고 있는 곳이 1 금융권이고 2 금융권은 인제 어떤 지역별로 조합별로 해서 좀 저 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찌 됐든 명확하진 않지만 설명이. 이제 3 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인제 지역 조합에 또 물론 새마을중앙회가 있긴 하지만 예. 인제 새마을금고를 3 금융권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새마을중앙회에서 그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저축은행이 가진 물건이 많은 지역이 낙찰가율이 높아요. 예 이거는 뭐 불변이에요 20년 동안. 그리고 예전보다 더 심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왜곡되는 착시 현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 앞단까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듣고 경매 이야기하고 아파트 경매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자 분명히 저축은행이 채권자로 있는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이 채권자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무지한 사람이거나 그죠? 아니면 은큼한 사람이거나 알면서도 뭔가 속이려고 말하는 사람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채권자 중에 특히 경매에서는 꼭 봐야 될 게 저축은행과 대부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 내가 진짜 뭐 확 뭔가 이렇게 꽂힘이 없는 이상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이 채권자로 있다. 그러면 그냥 걸르세요. 마음 편하게 걸르세요. 뭐 막 권리 분석하고 뭐하고 그렇게 막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걸으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좋아했던 여자를 뭐 어디 술집이나 좀 만나면 좀 민망한 곳에서 만났다. 그래도 내가 진짜 사랑했다라면 남자로서 뭐 좀 집착을 가질 수 있죠. 사연도 좀 확인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술 먹다가 술집 가서 만난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결혼까지 생각하려고 하고 막 이런 '어떻게 저 여자한테 내가 한번 대시를 해 볼까?' 예.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걸르라고 그러죠.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걸르는 거야 그냥. 그런 곳에서 만났으면 잘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잘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걸으라고 하죠, 만난 장소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이다, 삼금융권, 저축은행이다 그러면 걸으세요. 지저분한 곳이니까. 뭐 권리분석이 나발이고 뭘 그걸 없어, 없어 그런 거. 그냥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지주클럽 관련해선 뭐 녹음이나 다른 거는 이제 다시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만에 제가 지금 녹음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
궁금하신 거 댓글 다시고요. 불편한 이야기는 신고하고 삭제하고 캡처해 놓습니다. 일부러 캡처해 놓고서 지금 잘 정리해 놓고 있어요. 어 고소할 일 있으면 나중에 진짜 제가 할 일이 없으면 고소장이나 쓰려고. 네. 그리고 요즘같이 힘들 때 아유, 저도 힘들어요. 다 힘들잖아요. 요즘 다 힘들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얘기 해서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꼭 하여튼 이 키보드 앞에서 보면 용기 내는 인간들이 있죠. 내가 뭐 저번 주에도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 하나 봤는데 뒤통수를 한 대 치려다가 진짜 뒤통수 딱 칠 타이밍이었는데 뭐 마트에서 어 참아야죠. 인제 나이가 있는데. 또 여기서 또 또 전과 더 올라가면 어떡해. 참. 예. 와 진짜 딱 치고 싶더라 씨. 나이 처먹어서 뭐 하는 짓인지. 아유 인간 새끼 아주 씨. 지금 민주당 선거 대선 선거에도 보면은 지금 그렇게 참 이럴 때 좀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어서 쓰레기짓 하는 인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좀 보이는데 또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드는 순간은 '어 그래. 나도 인제 알았어. 나도 인제 그 정도는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듣고 하는 거와 그것을 깨닫는 거와. 제가 부동산 경매 이야기 뭐 이렇게 유튜브 한 것도 오래됐고 벌써 인제 하다 보니까 오래된 사람 중에 됐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 부동산을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저 그러니까 제가 지주클럽 한참 할 때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다른 사람의 부동산 채널을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역겨워서. 이게 도저히 모니터링을 못 해요. 근데 혹시 뭐 인제 이제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매 이야기할 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경매 이야기할 때 채권자 중에 대부업과 제3금융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초보라든지 무지하든지 아니면 은큼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제 인터넷 방송이든 아니든. 그 채권에 대해서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채권들은 그냥 우리가 뭐 권리 분석이나 뭐나 다른 이야기로 묻어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대부업이나 제3금융권에서 채권자로 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분석하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죠? 뭐 요즘 경매 학원들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강의를 듣든 무슨 얘기를 듣든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한 지금 정보를 제공한다. 그 정보에 채권자에 대해서 특별한 채권자에 대해서 그죠?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라는 걸 보기 전에 채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딱 두 개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몰라서 아니면 은큼해서예요. 이야기를 10년 넘게 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했고 그거 하나로 다 정리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이제 부동산 경매에 이제 몇 가지 기본 사항이 있지만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야기를 맨 처음부터 진짜 쉬지 않고 떠들었던 거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지금도 얘기 안 해요. 왜? 얘기하는 순간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무슨 뭐 착한 마음으로 뭐 '나는 착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불을 나눠 주겠다.'라는 개사기꾼이 어딨어. 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도 등기부등본 살펴보실 때 항상 채권자가 누군지 보고 그 채권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시각으로 보시면 그거는 굉장한 진리예요. 굉장한 진리고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거를 말을 이제 어차피 조금 더 할게요. 이거를 왜 정한영이가 최초로 떠들기 시작했고 제가 가장 많이 떠들었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존의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영업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않았고
했다고 해도 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서 녹여서 그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 저축은행이나 이런 들 금융권이 저기 제3금융권이 들어왔을 때는 사연이 복잡해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경매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지라는 인식. 예?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를 해 주어서 돈을 버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런 관점을 갖지 않았던 거고 저는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 제가 경매를 하긴 했지만 저는 하는 입장이죠.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음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먹는 사람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냐?" 그죠? 어찌 됐든 소비자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먼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지. 목적이 여기에 먼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이 사람들은 그걸로 또 마케팅을 하기 위한 자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얼굴 마담을 세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고 버는 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여기에 더 중요한 거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인데. 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